안녕. 즐거운 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는 우리 거란의 침입, 1차, 2차, 3차 침입을 어떤 과정을 거쳐 막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거란 다음에 또 몽골이라는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몽골이 침입했을 때 고려가 어떻게 이를 대응해냈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몽골의 침입에 따른 고려의 대응을 알아보고 설명해 봅니다. 자, 북쪽의 유목민족이었던 몽골은 칭기즈칸이 부족을 통일하여 세력이 강해지면서 주변 나라들을 침입했다. 몽골은 주변 나라의 물자를 많이 바칠 것을 요구했고 고려에도 사신을 보내 물자를 바칠 것을 무리하게 요구했다. 이후 고려에 온 몽골의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죽자 몽골은 이를 이유로 고려를 침입해왔다. 몽골의 1차 침입 이후 고려는 도읍을 개경해서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과 싸웠다. 라고 했습니다. 자, 뭐냐면 이제 중국 땅에 지금 오늘날도 보면 중국 위에 몽골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도 이 중국 쪽에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원래 몽골이 그렇게 힘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 징기즈칸이라는 엄청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주변의 여러 나라 부족들을 처음에는 막 접목해 나가면서 힘을 키웠어요. 키워 나가다가 정말 힘이 세진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고려까지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원래 그 몽골이 유목민족이었어요. 유목민족이 뭐냐면 이제 주로 뭐 말이나 가축들을 키우면서 이제 말이나 가축들이 원래 풀어놓고 키우면은 막 그쪽에 가서 풀을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풀 뜯어먹으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계속 키우다 보면은 그쪽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겠죠. 그러면은 그냥 놔두면 가축들이 뜯어먹을 풀이 없으니까 제대로 가축이 자라지 않겠죠. 그러니까 옮겨 다니는 거야. 뭐 일주일은 여기서 살았으면 일주일 있다가 또 오른쪽으로 가서 새로운 풀 뜯어먹고 또 일주일 뒤에는 또 다른 데로 가서 새로운 풀 뜯어먹고 이렇게 이제 가축들을 주로 키우면서 계속 이동 생활을 하는 민족을 유목민족이라고 하는데요. 얘네의 특징은 일단 말을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말을 많이 키우면서 이제 말을 잡아먹기도 하고 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했었는데 이제 얘네가 중국을 통일하고 세력을 고래까지 뻗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려 보다시피 1차에서 7차까지 7번이나 고려를 침략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삼별초의 이동이 나오는데요. 이 삼별초는 이제 몽골이 계속 고려를 침입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고려가 왕도 약간 항복을 하게 되는데 끝까지 몽골에 항쟁을 한 군인들의 모임을 우리가 삼별초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고려군은 주로 산성이나 섬으로 들어가 몽골군과 싸웠으며 귀주성, 처인성, 충주성 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 이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을 합친 결과였다. 그러나 고려는 오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졌으며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몽골의 포로로 끌려갔다. 또한 황룡사 구층 목탑 등의 문화재가 불타는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이제 황룡사 구층 목탑을 우리가 다시 지금은 없어요. 불이 타서 없어졌는데 다시 3D로 재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정말 오늘날까지 남아있었으면 너무너무 멋있었겠죠. 근데 아쉽게도 불이 타서 없어졌어요. 자, 몽골의 6차 침입. 이제 고려사 전료라는 그런 기록물 한번 봅시다. 몽골 군사에게 포로로 잡힌 남녀가 20만 6,800명이나 되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으며 몽골 군사들이 거쳐간 고을들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으니 점점점. 여러분, 무려 20만 명이나 잡혀갔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오늘날로 해도 지금 따져도 20만 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때 1254년,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에는 2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였겠어요. 그때는 인구가 얼마 없었단 말이야.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처인성, 흙으로 만든 작은 성이다. 몽골의 2차 침입 때 이곳에서 김윤후를 비롯한 백성들이 몽골군을 물리쳤다. 이곳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고 해요.
1231년 몽골족의 1차 침입에 항복한 고려는 그 후 몽골의 끊임없는 간섭을 받게 된다. 이에 고려는 바다에 약한 몽골족의 약점을 이용하여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몽골족의 장수 살리트는 뭐야? 고려가 도읍을 강화도로 옮겼다고? 아이 진짜 다시 우리랑 싸우겠다는 거지 이거? 그런 거지 이거? 좋았어. 그렇다면 전쟁이다. 전쟁! 그렇게 1232년 몽골의 2차 침입이 시작된 것이다. 공격! 오오오오오오오! 아 진짜 말을 타고 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좋아. 그렇다면 육지를 공격해주세요. 자, 공격! 결국 육지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몽골군의 침입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다. 몽골군은 거침없이 남쪽으로 내려와 지금의 경기도 용인, 처인성에 다다른다. 이 몽골군이 이 처인성 코앞까지 쳐들어왔다는데 우리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몽골군은 말을 타고 와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도망가도 붙잡힐 게 뻔해요, 뻔해. 아유 그럼 뭘 어째? 어? 바로 이때 아유 어쩌네. 어? 스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저와 함께 싸웁시다. 힘을 모읍시다, 여러분. 좋소! 이렇게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죽게 아니면 까불어 튀겨! 싸웁시다! 같이 싸워요. 다 같이 싸웁시다! 이렇게 승려 김윤우를 중심으로 당시 농사를 짓던 백성들부터 남녀노소 상인 할 것 없이 처인성 사람들 모두가 몽골군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공격! 싸워라! 못하는 거야! 몽골군의 위압을 보여줘라! 그래, 저자가 바로 몽골군의 장수 살리타고 고려의 화살을 받아라. 야! 저기 봐! 장군! 저기 봐! 저기 봐! 장군! 호태하라! 장군님이 돌아가셨다! 호태하라! 몽골군이 도망간다! 김윤호가 쏜 화살에 몽골군의 장수 살리타가 죽으면서 고려는 크게 승리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처인성 전투라 한다. 전투의 상상화입니다.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고려의 침입을 곳곳에서 백성들의 힘으로 저항을 하고 몽골군을 격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일반 백성들일지라도 방금도 스님이었죠. 이렇게 스스로 나서가지고 외세의 침략에 대응했다는 겁니다. 자, 강화도가 몽골에 함락되진 않았지만 육지에서 입은 막대한 피해로 고려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고려의 왕과 일부 신하는 전쟁을 멈추는 조건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삼별초라 불리는 일부 군인들은 이에 반발했다. 삼별초는 근거지를 진도와 탐나로 옮겨가며 고려 조정과 몽골에 끝까지 저항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몽골의 침입을 받은 나라는 대부분 멸망했다. 이에 비해 고려는 몽골의 간섭을 받았지만 끈질긴 항쟁과 외교적인 노력으로 나라를 유지하고 고유의 문화를 지킬 수 있었다. 자, 삼별초는 끝까지 항쟁을 했다고 해요. 원래는 이 고려의 최씨 가문이 나중에 엄청나게 정권을 잡아요. 그 최씨 가문의 사병, 개인적인 군사들이었는데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는 군대로 편성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몽골과 계속 싸우게 됩니다. 강화도 그래. 그래서 삼별초의 항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 무슨 일인가? 왕과 대신들이 개경으로 돌아간다 하네. 개경으로? 그렇다면 몽고군과 싸움을 포기하고 몽고의 신하가 되겠다는 뜻인가? 그뿐이 아닐세. 우리 삼별초까지 해산시킬 계획이라네. 이럴 수가. 고려 조정은 왜 이리 나약하단 말인가?
민족의 긍지와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몽고의 개가 되란 말인가? 제 몸만 무사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걸세. 안 되네.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쌓은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고려의 대장부가 어찌 오랑캐에게 고개를 숙인단 말인가? 우리 삼별초만은 절대 안 되네. 나는 몽고와의 싸움에 내 목숨을 바치겠네. 이것이 정말 내 뜻일세. 나도 맹세하네. 이 한 목숨 나라에 바치겠네. 우리 삼별초는 절대로 몽고에 항복할 수 없다. 우리 백성의 피와 땀으로 지켜왔던 이 나라가 아닌가? 오랑캐의 군사가 이 나라 백성을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자 모두 모여라. 삼별초는 하나로 뭉쳐라. 강화도에서 싸우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배중선은 군사를 이끌고 진도로 향했습니다. 삼별초가 승하후 오늘 왕으로 삼아 결전의 태세를 갖추었다고 하옵니다. 몽구의 구원병을 요청하는 것이 옳을지라옵니다. 이런 괘씸한 김방정을 역적 추토사로 삼아 진도를 공격하고 몽고의 구원병을 요청하도록 하라.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같은 고려끼리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은 조정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이제는 오랑캐의 힘까지 빌린단 말인가. 죽어서 조상들을 무슨 면목으로 대하겠는가. 힘을 다해 싸우세요. 모두 잘 싸웠다. 그러나 싸움은 이제부터다. 긴장을 풀지 마라. 초반에는 승리를 해요. 삼별초가. 기세가 오른 삼별초가 남쪽 해안을 누비고 있어. 우리의 권력을 지키려면 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뿐이고 몽구에 대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합시다. 거듭된 패전에 당황한 고려의 요청으로 드디어 몽고는 140척의 대선단을 파견했습니다. 1271년 5월의 일이었습니다. 저렇게 많이 몰려오다니. 우리를 모두 죽일 셈인가 봐. 김인우 장군님, 박서 장군님, 두 분의 은혜를 갚지 못하고 떠나가나 바랍니다. 이곳에서 뼈를 묻사오니 저승에서나마 격리해 주시옵소서. 자네의 우정은 잊지 않겠네. 저승에서 만났어요. 그것은 대단한 격전이었습니다. 치열한 전투는 며칠 동안 계속되어 삼별초군은 최후까지 싸웠지만은 연합군의 대군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고려의 기상을 펼치고 싶은 배중선은 진도에서 이렇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삼별초를 이끌었던 간신히 사람이에요. 살아남은 배중손이. 김통정은 남은 군사를 이끌고 제주도로 들어가 2년간이나 끈질기게 싸웠지만은 결국 연합군에 의해 모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삼별초와 배중손, 그들은 끝까지 오랑캐를 거부한 고려의 마지막 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삼별초가 끝까지 항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고려가 삼별초랑 같은 고려인이었지만 이제 고려 조정은 나중에는 이제 몽골한테 항복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몽골군하고 고려군하고 연합해서 우리나라 군사였던 고려군을 오히려 공격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죠. 이렇게 전쟁 중에 고려가 강화도로 도읍을 한번 옮겼다 했잖아요. 원래 개경이었다가. 이유는 몽골군은 알다시피 위쪽 내륙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땅이 육지예요. 그래서 바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만들고 바다 위에서 싸우고 이런 기술이 좀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그런 몽골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다로 둘러싸인 강화도를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강화도가 또 땅도 넓기 때문에 나름대로 백성들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했었고, 하지만 이것도 너무 길어지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고려가 항복을 하게 된 거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그 몽골군이 침입했을 때 고려가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 쭉 공부해 봤는데요. 7차례나 침략을 하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삼별초의 최후의 항쟁까지 이어졌었다. 그리고 어쨌든 고려는 나중에는 몽골에 결국 몽골에 또 힘을 빌려서 삼별초를 상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몽골한테 굉장한 나라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데, 이것저것 정치를 펼치고자 할 때 이제 사사건건 다 몽골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